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 변호사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방송 나오고 난 이후에 난리 났습니다. 네, 왜요? 예, 아니 뭐 찬반 논란이 뜨겁고요. 제가 좀 말을 또 잘못했나? 예, 잘 그리고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제 의견을 말한 건데. 예,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게 들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한편으로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려웠다. 더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런 반응도 있고 네. 이제 특히 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 이 부분에서 이 5.18 예. 5.18 그 광주 사태 내란죄와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이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조금 더 풀어주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 오늘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과연 5.18 내란죄와 이번 그 12.3 내란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비상계엄, 예. 비상계엄이라는 테마 예. 그거를 놓고 딱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비상계엄 5.18 때 그 비상계엄이 확대됐죠. 바로 비상계엄이 5월 17일인가 18일인가 하여튼 그때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네. 광주에서 5.18 사태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때 그 후에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노태우 대통령 그 두 분인가 한 분인가 하여튼 그 내란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번에도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도 12월 3일인가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은 똑같아. 예. 근데 5.18 때 비상계엄이 문제되는 그 비상계엄은 그 당시는 대통령이 전두환이나 뭐 노태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는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동안 권한대행을 하다가 예. 12월인가 그때부터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0년 8월경까지 네. 그 최규하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그 전두환 그분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것이지 예.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보안사령관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안사령관이었죠. 예, 보안사령관으로서 저는 그 목격을 못했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보안사령관의 압력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의 수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이유는 보안사령관이 주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최규하 대통령이 자신의 결의에서 자신이 확신해서 지금 이거 비상계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엉망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그 당시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예. 예, 그분을 따르는 뭐 하나의 조직이었겠죠. 예. 군의 하나의 조직 그분들이 그 비상계엄의 주동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경 대통령이 내란죄로 뭐 기소나 됐나 뭐 처벌됐나 논란도 된 적이 없어요. 저기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김영삼 정부 때 내란죄로 처벌받았지. 그거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자가 무력화시킨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군사력이 동원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성립이 됩니다. 그때는. 그 뭐 소수 의견은 그래도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서 그건 내란이 돼요. 근데 성공한 내란이지. 나중에 집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리고 5.18 사태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 최규하 대통령의 그 의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뭐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은 전두환 그때는 보안사령관 그때 계엄 사령관이었겠죠. 그래서 계엄이 되고 나서는 예. 그분이 그땐 또 계엄 사령관 또 다른 사람으로 했었을 거야 아마 이름은.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냥 보안사령관이었고 그때는 또 박정희 대통령 막 돌아가시고 직후에는 또 계엄사령관도 전두환 대통령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형식적 권한이 없는 자가 전체적인 그 실력 행사의 전체적인 주동 세력이 된 거.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내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2.3 그 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자기 헌법상 자기 직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문제될 수가 없고 내란에 해당하냐 안 되냐 아예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것이 직권 행사를 꼼꼼히 나름대로 정확하게 행사한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죠.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은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비록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사할 수도 없고 소추할 수도 없고 기소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바람에 직권 행사가 지금 정지된 상태잖아. 대통령으로서 직권 행사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인 건 맞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 그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죠. 공수처라 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란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내란죄라고 결론이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현재에서는 예. 이분이 내란죄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헌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서 그냥 둬야 되냐, 대통령의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권한 행사만 못하지만 아예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현재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대로라면 5.18 그 당시 5.18 당시와 지금 12월 3일 이 사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죠.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주체 세력이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그때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사령관의 그 하나의 세력들이 하나가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주도해서 한 사건이 최규하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란이 된 그건 내란이 된 거고. 그건 그래서 내란인 거예요. 그건 5.18은 그렇게 해서 내란이 된 거고. 지금 자기가 12월 스스로 3일 자기가 꼭두각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대통령 고유권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그걸 행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그 계엄의 시간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것 뿐이죠. 그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고 두세 시간 만에 이렇게 계엄의 효력이 두세 시간 만에 딱 끊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그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된 것을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수처나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수사를 하려 하면 그 사람들이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 그 사람들이 그 공수처장이 직권남용하는 거죠. 자기의 수사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동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발휘하면 안 돼요. 공수처, 검찰, 경찰 누구도.
그렇다면 오히려 예를 예. 들자면 공수처나 예. 뭐 경찰 조직인 국수본이나 예. 검찰 조직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거나 또 체포영장을 예. 체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그것이 자체가 직권남용이에요. 내란은 아니고 직권남용. 자기네들이 직권을 외형적으로 보면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예. 근데 내란죄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조인 아니에요? 공수처장이? 그렇죠.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고 예. 그 5.18과의 비교 관계도 판단해 봐야 되고 예. 그런 거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자가 판사도 해보고 그런 것 같은데 오동훈 변호사로 있다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 전에 판사하셨거든요. 예. 그 정도의 법조 상식은 있으실 텐데 그런 네. 사실관계 점검도 없이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 수사에 착수한다? 네. 그거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게 돼요. 직권 남용죄를 범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수경님 변호사 말씀을 듣자면은 완전하게 판이 뒤집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거죠. 제가 법조인으로서 제가 제 양심에 따라 볼 때 그래요. 그렇다면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예.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였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된 사람이지. 예. 저는 본래가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30년인지 뭐 몇십 년인지 뭐 이렇게 처벌받게 한 그 수사를 하셨던 분인데 제가 네. 심정적으로 뭐 그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좋은 감정이 있을 리는 없겠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예. 그분을 이렇게 선택은 했죠. 근데 예.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 법률적인 건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가 아니고 그 확신에 찬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헌재에서 승리한다라고 저희들은 확신이 오는데 지금 이 순간.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이 기각당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찾았을 경우 거꾸로 이 지금 공수처나 국수본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 뭐 수사관들, 뭐 공수처의 관련자들 이분들을 거꾸로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대통령이 그런 걸 행사하면은 예.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죠. 시민들이 알아서 그분들 고소고발해야겠죠. 아. 국민 대통령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 대통령이 나한테 정치적으로 힘들게 했으니까 너 이 새끼 나쁜 놈 나 그때 힘들게 했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표적 수사가 되는 거고 예. 대통령이 뭐 국민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에 힘의 안배를 그쪽에 주력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 자기하고 원이 있다고 하고 구원이 있다든지 원결이 예.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예. 나중에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나중에 또 대통령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비판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적절한 행동 같지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예. 그럼 만에 하나 그 시민들이 직권 남용과 관계돼서 예. 지금 이 관계자들 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수사하려고 하는 하고 뭐 관계자들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시민들이 울분에 찬 시민들로부터의 고소고발 당하는 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직권 남용으로 그렇게 고소 고발 들어갔을 때 제가 고소고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사주한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분들은 그런 걸 각오하셔야 돼요.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고소고발 당하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또 막 그 나라 우파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그냥 밤잠을 못 자면서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이러거든요. 그분들 하나도 뭐 아무런 이권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려고 하는 기관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군요. 도박이죠. 예. 그분들이 처음에는 막 언론에서 막 휘몰아 치니까는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약간 순간적으로 휘둘려 가지고 막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이게 또 알려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 5.18 때하고 지금하고 이름만 똑같이 비상계엄이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 항상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 명칭만 똑같으면 똑같으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제 비교가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살인 사건, 살인죄에 관해서도 이 그 행위자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는 똑같은 살인죄는 되는데 정상첨자가 그러니까 형량을 얼마 내주냐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아예 그 내란죄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헌법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범죄자로 몰아서 네. 이렇게 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분이 직권을 남용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비판을 나중에 다른 비판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뭐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수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수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수사를 해야 된다는 압력을 국회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 그렇다고 근데 뭐 공수처 쪽에서 무슨 뭐 출석 요구서 뭐 이런 거 보낸 적 있었다 그러잖아요. 출석 불응한 게 당연하시고요. 예. 그런 거 앞으로는 그런 거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냥 비상계엄 뭐 이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왜 비상계엄이라는 그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게 그때의 사실관계와 지금의 사실관계 전혀 다르고 지위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예. 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힘이 좀 나시나요? 예, 우파 국민들이 그래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널리 좀 사람들이 알려지면 예. 좀 이렇게 언론에서도 예. 지금 막 쉽게 말해서 언론이라는 데가 권력 앞에 막 이쪽에 권력 표현하기가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 쳐다보고 저기 저쪽 쳐다보고 이러고 저는 유튜버들도 가 일종의 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전에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예. 지금 기성 언론들 있잖아요. 종편도 그렇고 네. 전부 이렇게 기성 언론사들 그런 데는 하나의 기업체고 거기에도 소속한 기자들이 계시죠. 그렇죠. 기자들이 계시는 거 그분들은 거기에 그 전체 어떤 나름대로 전체 패턴에 맞춰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일반적인 유튜버들은 어떤 그 기업체에 속하지 않고 예. 개인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고 언론사라고 보면 개인 됩니다. 사업자고 거기 기성 언론들은 법인 사업자면서 거기에 예. 이제 또 거기 소속한 사는 그 법인에 소속한 멤버이고 또 그 안에 또 노조도 있고 또 뭐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시겠죠. 근데 항상 보면은 그 기성 언론이라는 데는 이제 우파에 대해서 항상 찬동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 회사 내부 조직에서도 노조 쪽에 활동하시는 분이 주로 일반 기자는 그 자기의 주의가 이중적으로 노조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노조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고 위에 의사결정기구가 이제 좀 이게 오로지 그냥 자유시장 경제 거기에 맞춰서 패턴을 유지하다가 또 권력이 또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위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좌파 쪽일 때는 좌파 쪽이 권력을 좀 장악한 듯한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 기성 언론은 전부 그 좌파의 앵무새로 변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언론사 내에서도 우와 좌가 서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의견이 양비론적으로 행동을 하고 좀 이런 성향이 있죠. 예. 오늘 이제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께서 5.18 내란죄와 12.3 내란죄는 엄연히 다르다. 성질 자체가 다르다. 아니, 내란죄란 말은 아예 쓰지 말고 계엄. 네. 계엄. 계엄. 그 계엄과 이 계엄은 다르다.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아하. 예. 아예 내란죄 자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아예 이런 표현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달라요. 그 말 그대로 5.18 계엄과 12.3 계엄의 성격이 다르다. 예.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범죄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아예 내란죄라는 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냐 말았느냐라는 문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은 직권 남용이 아니냐가 예, 이게 맞습니다. 정답이라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죄를 묻는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분들도. 그러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대통령 군통수권자로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행동을 안 한다? 그 항명죄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 다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내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당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았을 경우에 되찾는데 되찾아도 대통령이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 의석이 너무 그 대통령과 적대적인 세력이 국회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발목 잡고 못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제 질문은 변호사님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장성들 그리고 장관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뭐 대통령의 계엄령이 지시한 내용에 맞춰서 행동한 거면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즉각 다만 이런 거 석방해야 있어요.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비상계엄 사령관을 정하잖아요. 예. 계엄 사령관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비상계엄 계엄 사령관의 그 계통에 따라서 이렇게 지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자에 의해서 지휘가 이루어진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간혹.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는 내란과에 관련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직권남용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김영원 국방장관님 예. 이분이 만약에 그 모든 게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계엄사령관이 밑에다가 지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무슨 전략적인 것 왜냐하면 대통령의 본래 의사가 선관위 압수수색을 목적으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그 의도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계엄 그 조직 체계에 맞춰서 하지 않은 게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 정확하게 몰라요. 네.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그랬을 경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 대통령의 지시에서 이렇게 됐던 군통수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또 한 거기 때문에 또 뭐 괜찮겠지 않나? 이렇게 최악의 경우 그때 김영원 국방장관인 경우 최악의 경우 그분이 직권남용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즉각 석방해야 되는 거군요. 제가 보기엔 다 석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따르지 않으려고 막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막 예, 국회에 뭐 울고불고 예, 예. 일을 다 벌어지던데. 그분들은 항명죄로 그게 항명죄가 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예. 예. 군은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은 죽이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군사 조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지시 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자기 차상급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군이에요. 예. 야, 오늘 뭐 우리 정수영 변호사님께서 기존 지금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는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정반대의 의견을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되게 뭐 제가 법률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역시 그런데 이제 뭐 의견은 또 모든 이게 법률이고 뭐고 다 의견이라는 게 갑설, 을설, 뭐 통설, 뭐 다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께서 언둔의 고수로서 저희 방송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맞습니다. 끝으로 제가 모두 국민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네. 그거보다도 국민이고 뭐고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진짜 이 나라가 무슨 이렇게 국난이 겹칠까봐 이러다가 저기 여기가 엉망이고 뭐 모든 게 올스톱되어 있는 거 알고 이런 이제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거기는 아예 군사적 패턴으로 움직이는 정부들이니까 거기서 엉뚱한 행동할까봐 그거가 참 걱정이죠. 네. 네. 변호사님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어떤 거, 뭐에 대한 말씀을 요하는 거예요? 5.18과 아, 12.3. 5.18 그 비상계엄 확대는 그거는 내란죄가 맞다. 근데 12.3은 내란죄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네. 그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